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우리 천일문 기본 드디어 조동사 파트가 끝나고 수동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동태는요, 우리말의 표현과 영어의 표현이 좀 다르고요. 자, 우리가 수동태를 처음 만났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의 미션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의 미션 어법이 무엇이냐? 수동태, 현재 완료, 관계대명사, 그리고 간접 의문문. 이 간접 의문문은 몇 년 전에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중2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중2가 어려워졌냐? 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간접 의문문이 좀 쉬웠다. 2학년 때 봐도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배울 때 우리 이 문장의 형태를 처음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내신에서나 아니면 중등 강의에서도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법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형태 위주로 만나시고 요거를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거 요런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이 BPP가 나오면 BPP가 수동태인 거는 아는데 해석이 되게 어색하고 우리말로도 이상하고 뭔 소린지 내가 해석해놓고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닛 38, 39에서 여기 3, 4, 5 형식의 기본 수동태를 보고요.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표현들까지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이 수동태는 왜 3, 4, 5 형식에서만 존재하느냐? 요것부터가 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능동과 수동의 개념은 이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다 라는 거, 요게 능동이고요. 자,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행위를 해요. 그럼 그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라고 해요. 여기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와 있죠. 목적어. 자, 목적어는 을을이 아니다 라고 저 앞에서 말씀드렸었어. 오늘이 20번째 강의더라고요. 첫 번째 강의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목적어, 대상이나 내용이 있는 요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죠. 목적어 하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는 걸 좋아해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앞으로 보내면서 뭐 도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능동태 문장을 계속 쓰다 보니 아니 어떤 문장에서는 사실 주어가 누군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고 별로 안 중요하고 대상이나 내용이 중요해지는 문장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를 더 앞에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야, 나 사실은 내가 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문장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주어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나는 행위의 대상 또는 내용이야 라는 시그널을 뭘로 주는 거예요? BPP로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BPP를 보면 수동태다라는 거잖아요. 수동태의 형태는 BPP니까 이 BPP를 보면 수동태다라는 걸 암과 동시에 무엇을 이해하셔야 하냐면 이 주어가 행위의 대상 혹은 내용이더라. 이 행위는 뭐가 나타내죠? PP가 나타냅니다. 이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더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당하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럼 행위자를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는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by라는 전치사가 표현하는 얘는 뒤에 행위자를 나타내 주거든요. 이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누군지 너무 뻔히 알거나 아니면 누군지 모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장 자체가 대상, 이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 중요해서 써주는 문장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행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말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능동태로 뒤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형식의 수동태
주어 BPP의 형태입니다.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숑, 이동, BPP, 행위자는 생략하거나 써주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해석이 어떻게 많이 되냐? 되다, 받다, 당하다. 되지, 받당. 뭐뭐 되다, 뭐뭐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이 돼지밭당도 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분도 부천에 계세요. 지금도 계실걸요? 부천 중동에? 그분 거예요. 돼지밭당.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외우는 어떤 스킬 같은 건 잘 못 만들어. 창의성이 없나 봐.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파고든다거나 원리를 이해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 하는 편인데 이렇게 뭔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익숙하다라던가 돼지밭당이라던가 도마콜라 파워도 이분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억을 잘 하실 수만 있다면 온갖 선생님들 걸 다 끌어다가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행위자를 나타낼 때는 by를 써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구어체에서는 비동사 대신 get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get pp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요거 수동태구나, 비동사 대신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39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things, 모든 것들이 are won, 얻어진다. 자, win은 이기다 라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얻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얻어지는 대상이잖아요. 얻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뭐에 의해서? by industry, 산업, 근면, 부지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면에 의해서, 즉 근면이 모든 것을 얻게 해준다라는 격언입니다. 속담, proverb. 자, 그럼 396번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smile, 좋아요. 미소이죠. 씩 웃는 거. 소리내서 웃는 건 laughter, laugh이죠. 자, so we direct eye contact. 자, direct eye contact 하면 직접적인 눈 맞춤과 함께 있는 미소야. 여기서부터 참 꼬이죠. 그죠? 눈을 맞추고 웃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눈을 맞추고 웃는 것이 환영받는 대상이죠. welcome, 환영하다잖아요. 그래서 환영받는다.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되세요? 주어가 대상이다라는 걸 보고 가니까 해석이 좀 자연스럽게 잘 되시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사실 어법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에서 능수동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짝쿵 이야기할 건데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쿵 비법을 요 밑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397번 갑니다. Half, 반이에요. Of the world's habitable land. 자, 거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거주할 수 있는, 세계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의 반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땅의 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대상이니까. 뭘 위해서 사용돼요? For agriculture, 농업. 다 경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농사 지을 수 내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집을 짓는 느낌이야. 집이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집을 계속 지어도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막 아파트만 짓는 것만 보면 그냥 인구가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는 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신기해. 398번 come away 떨어져 go away 가버려 come away 와 일로 떨어져 이 말이에요. come go 우리는 상대방을 한테 갈 때는 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come이라고 하죠. 얘네는. 그러니까 떨어지란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져? from that machine 그 기계로부터 떨어져.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get hurt 너 다치기 전에 hurt는 다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어인 네가 get hurt라고 썼으니까 다치는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가 다치기 전에, 다치게 되기 전에, 다침 당하기 전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삼형식 수동태는 그나마 조금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질 나게 하는 건 사형식이죠. 아니 이게 뭐란 얘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가 되겠죠. 맞잖아요.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게 목적어라고 했는데 이 사형식에서는 대상과 내용이 둘 다 나와요. 간접 목적어 대상, 직접 목적어 내용. 간접 목적어가 갈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가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그림에는 간접 목적어가 가는 게 먼저 나왔죠. 자, 간접 목적어가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형식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형식 동사는 지금 말했듯이 대상과 내용을 둘 다 가지고 오는 동사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사형식을 구성하느냐?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얘가 사형식 동사라서 사형식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얘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형식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뭐에 주다라는 뜻을 주로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사형식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건지, 무엇을 줄 건지를 둘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대상이나 내용 하나만 써주는 삼형식과는 다르게 얘네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쓸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상한테 뭔가를 준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대상이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럼 뭘 했겠어요? 이 행위의 대상이 된 거죠. 주는 행위의 대상이 됐어요. 뭐가 되죠? 받다가 됩니다. 받다. 그쵸? 자, 그리고 받다와 함께 뭐가 돼요? 반대말을 만들자. 반대말 해석이 됩니다. 반대말 해석. 이 반대말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봐봐. The earth was not given. 요거는 아니구나. 직접 목적어가 간 거구나. 요거네요. He was given a fine 했어요. He was given. 그가 주는 행위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주는 행위의 대상이 된 거니까 뭐예요? 받은 거죠? 주다의 반대말은 받다. 받다. 반대말. 돼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가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접 목적어가 가는 경우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와요. 당연히 동사는 BPP가 돼요. 색깔 나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 어떻게 처리하죠? 간접 목적어 뒤로 빼서 전치사 씁니다. 이 자리에 넣어줘요. 이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와 일치하냐면 기억이 나실까?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자.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우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대명사 목적어 나란히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보다 이걸 수동태로 쓰고 싶은 건 아닌데 직접 목적어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쓰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걸 앞에 세워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누구한테 줬는지보다 무엇을 줬는지를 더 먼저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요거 두 개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하나의 목적어로 남아요. 그럼 몇 형식이 됐어요? 삼형식이 됐죠. 자,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를 달게 돼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문장 성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삼형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얘를 뒤로 빼주면 의미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때 쓰는 전치사가 뭐예요? 단순 전달의 경우 give, show, tell 이런 애들은 send 이런 애들 뭐 써요? to. 자, 수고로움, 노력이 들어가. 그 사람은 위해야 해야 돼. 그러면 make, find, cook 이런 것들은 for. 질문을 한다.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가진다면 of를 쓴다. 그 전치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돼요? 자, 이거는 어법이긴 한데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삼형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삼형식으로 변환했을 때 누가 남는다고요?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남는다고요. 내용이 남는다고요. 뭘 줬는지가 남는다고요. 자, 그러면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수동태는 삼형식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이 행위의 대상, 돼지바땅 요렇게 돼요. 되시죠? 요게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슝.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가 살펴봅시다. 399번 바로 해도 되겠네. 여기를 먼저 볼까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하나 남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형태죠. 두 개의 목적어 중에 하나는 수동태의 주어로 나머지 하나는 그 자리에 남게 되는데 보통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게 되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가 적절히 쓰인다. 단순 전달의 경우 to, 수고로움, 노력이 들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for, 정보 전달, of 이렇게 쓴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he was given a fine 했어요. 그가 was given, 그가 누구한테 주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을 누구한테 줘. 그치? 자, 그리고 뒤에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적어가 하나 남은 상태의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의 수동태다라는 건 직접 목적어 남았어.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쓰였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he was given, 그가 받았어. fine, 벌금이란 뜻이죠. 우리 나왔었어. 그치? 외우시고 있는 거 맞죠? For parking his car. 뭐 때문에? parking his car. 자신의 차를 주차했는 것 때문에. 어디다가?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즉, 하면 안 되는 데다가 한 거죠. 주차는 주차장에, 주차구역에. 그래서 원래는 이런 능동태 문장이었을 갑자기? 왜 더듬지? 원래는 이런 능동태 문장이죠. 왜? 벌금을 누가 매겨요? 당연히 police officer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써주지 않고 그가 벌금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수동태로 쓴 겁니다. 자, 400번 갈게요. 400번. 자, 이번에는 지구가 주어예요. 지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지구가 뭘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to you라고 해서 give가 전치사 to를 가지고 왔잖아요. 직접 목적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the earth, 지구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 you, 너에게. 지구는 주어진 게 아니야. 너 안 왔어. 너한테 by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뭔 말이지? 부모님이 너한테 지구를 준 게 아니라고. 맞죠? 요렇게 하면 돼요. It was, 그거 뭐야? 지구는 was loaned. 대여된 거, 빌려진 거야. 그치? To you, 너에게, 즉 너에게 빌려준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수동태라고 해서 막 되게 하게 되다, 당하다, 해지다 이렇게 이거 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어차피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말과 다르니까요. 자, 영어가 우리말로 정말 완벽하게 해석이 되고 영어와 우리말이 1대1로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되죠. 어법 따위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규칙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빌려준 거야. 누가? By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이. 자,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이해했으니까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빌려준 대상이구나. 빌려진 대상이래. 빌려진 내용이구나. 뭘 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거구나. 빌려줬어. 너에게 누가 행위자 by가 끌고 있으니까 얘가 빌려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거라고요. 되시죠? 401번입니다. 로봇이 was taught. 그래서 taught, teach죠. teach의 pp형이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가르침을 당한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은 뭐 했죠? 배웠죠. 가르치다, 반대말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로봇이 배웠어.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에? To human facial expressions. 인간의 얼굴 표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로봇이 배웠대요. 요즘은 아주 무서운 로봇들이 많죠? 무서워. 자, we're told 했습니다. 자, 우리가 are told 했고요. 대디아의 사실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tell 한 거를 자, 누군가가 tell 했어요. 우리에게. 그죠? 간접 목적어죠. 그럼 우리는 뭐 했죠? 들었죠. 말하다, 반대말 듣다. 우린 듣는다. 어디서? 학교에서.
뭘? White reflects sunlight. White, 하얀색에 reflect, 반사시켜. sunlight, 햇빛을 반사시키고 and black, 까만색은 absorbs, 흡수시켜. it, 그것이 뭐야? sunlight. 되지. 그래서 오늘 깜장색을 입고 왔잖아요. 오늘 비 와요. 그래서 깜장색 입었어요. 햇빛을 흡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우리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법의 팁을 하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푸실 때 간혹 해석을 통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말과 영어 해석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말과 영어의 어법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어법 강좌를 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들을 일도 없으며 우리가 어법을 어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어려워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국어 어법이 더 어렵지 않나요? 나도 국어 어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어법은 그래도 약간 뭔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쓰는 경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offered, 내가 제안을 해 혹은 제공을 해. 그죠? 제안하다 아니 제공하다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그쵸? scholarship 뭐죠? 장학금이에요. 자, 장학금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지? because 내가 자, 여기서 보면 got, get은 5가지 형식을 다 써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top marks죠.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자, 그럼 목적어가 살아있는 거죠. 목적어가 살아있다면 능동, 수동, 능동입니다. 삼형식 수동태, 삼형식 수동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삼형식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요. BPP가 되면서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사가 남지 않잖아요. 그죠? 얘가 점수가 나왔으니까 점수를 받았다 삼형식으로 쓰인 거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남아있어. 그러면 수동태로 쓸 일이 없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삼형식의 능동이다라는 거고요. 내가 내 모든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면 장학금을 줬겠어? 받았겠어? 받았지. offer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was offered.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제 5형식으로 가볼게요. 5형식은 그냥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를 좀 다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냐. 간혹 이런 책이 있거든요.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야 된다. 인데 당연하죠. 왜? 수동태라는 게 뭐라고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인 거라고요. 보어는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목적어가 행위의 대상이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게 당연하고요. BPP가 돼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어요. 그럼 목적격 보어였던 얘는 무슨 격 보어가 되겠습니까? 주격 보어가 됩니다.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명사가 되면 주어는 명사다가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명사도 있었죠. 형용사 있었죠. 부정사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원형 부정사 있었죠.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 뭐 있죠? 분사 있었어요. 분사. 얘네들이 전부 다 그대로 요로 숑 내려가면 돼요. PP 뒤로. 나 좀 사라질게요. 자, 그러면 명사 이제 주격 보어가 됐으니까 주어와 같다가 되는 거고 형용사는 주어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는 거고 수량. 자, 부정사는 이제 앞으로 얘가 무슨 행위를 할 거다. 좀 색깔을 구분해 볼까? 주어의 행위, 앞으로 할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원형 부정사는 동사가 뭐일 때?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 자, 그다음 분사는 얘가 하고 있는 행위, 주어가 하고 있는 행위 혹은 주어가 어떤 대상이 되는 것, 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원형 부정사입니다.
자, 이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to를 다시 찾아옵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나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원형 부정사였던 애가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를 찾아온다. 나머지는 그대로 숑 내려오시면 된다. 되실까요? 네, 가보도록 하죠. 자, 주어 BPP 보어. 자, 5형식의 수동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보어는 목적격 보어였는데 주격 보어가 된다. 자, 목적어는 주어로 가고 보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능동태에서 보어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 수동태에는 부정사로 바뀐다.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온다. 분사, 부정사 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원형 부정사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내려옵니다.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 너무 어색해. 자, 404번 볼게요. trust, 신뢰는 is considered,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신뢰가 생각되는 대상. 오케이? 자,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명사나 맞죠? 기반,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Every relationship, 모든 관계, 그렇죠? 어떤 관계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관계는 안 좋은 관계죠. 안 좋은 관계. 아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끔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나는 잘 가르치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 학원을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점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니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럼 거꾸로 나는 너희들에 대한 신뢰가 없을까? 있어. 너희들.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그래. 나는 너희들이 내가 정성을 쏟고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하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본인을 잘 못 믿어. 근데 나는 걔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좀 내가 너무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사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없이 그 친구한테 무엇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나도 되게 막 엄청 믿는 사람을 되게 잘 믿고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한테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내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다 가져가세요. 405번이요. Bank clerks. 그 은행원들이 were made. 자, 얘는 원래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시킴을 당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강요받았다. 요게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의미도 그렇고. 자, 뭐 하라고? To lie. 엎드리라고 on the floor. 바닥에 누우라. 엎드리라고 강요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By the gunman. 총을 든 사람에 의해서. 은행 강도구만. 자, 406번입니다. Laughter. 웃음은 이에요. It's cold. 불리웁니다. 웃음이 뭘 부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죠? 불리웁니다. The best medicine. 최고의 약이라고. 진짜 웃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이 근육이 자극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지문이 요번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요번 시험 대비하면서 고1들 시험 대비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수업하면서 그랬어. 뇌는 바본데? 내가 이걸 웃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안 행복한데? 바보구만. 그래서 뇌를 속인다. 그래서 뇌과학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를 속인다. 이런 얘기 맞네요. 잘 속는 것 같아. Our immune systems, 우리의 면역 체계는 are kept. 자, 유지되는 대상. 유지됩니다. 어떤 상태로? strong한 상태로. 그럼 얘가 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fighting off. fighting off. 물리치는 거죠.
뭐를? A small amount, 적은 양의 germs, 세균은 viruses, 바이러스를 물리침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예방 주사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you're not allowed to 했습니다. 너는 허락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허락받지 못했어. 그래서 BPP. 너는 허락받지 않았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To take pictures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사진 찍는 거 허락받지 않았어. 박물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죠. 409번입니다. The mailman, 우체부 아저씨가 was seen, 목격됐어. 보여진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목격됐어가 가장 편해요. 목격됐어. 뭐 하는 걸? To take the envelopes. 이거 뭐야? 봉투. 봉투를 꺼내는 거. Out of the mailbox. 우체통으로부터 봉투를 꺼내는 게 목격됐어.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이 메일박스 우체통으로부터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 이렇게 돼요. 되지? 자, 410번. I was advised. 나는 충고를 들었다. 충고를 받았다. 들었다. 누구에 의해서? nutritionist, 영양사에게 뭐 하라고? To eat more vegetables and less sugar. 더 많은 채소들을 먹고 설탕을 적게 먹으라고.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식단에.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자가 먼저 나와 주었고요. 충고받은 내용이 뒤에 등장했죠. 그래서 충고받은 대상이니까 난 충고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수동의 개념을 아는 것이 어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해를 하는 데서도 자연스럽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 가도록 해석을 하는 기본이 됩니다. 자, footsteps. 발자국이죠. 발자국이 were heard, 들렸어. echoing, 이렇게 울리면서. 발자국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어떻게? Down a long dark hallway,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서 울리는 게 들렸대. 무서워. 이거 약간 그 호러 무비 같은데 나오는. 412번입니다. Anne Frank's Diary. 안나 프랭크라고 아시죠? Anne Frank's Diary가 was found. 자, find는 찾다, 발견하다인데 발견된 거죠, 다이어리가. 그래서 발견되었다. 뭐한 채로? 숨겨진 채로. 그래서 얘가 발견됐고 숨겨졌고 이렇게 돼요. 되지? 어디에? In upper floor. 위층에. 근데 그 위층이 어딘데? The Frank family hid. 프랭크의 가족이 숨어있던 위층에서 숨겨진 채로 발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주어진 어구로 시작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뭘까? The doctor noticed. 닥터가, 의사 선생님이 알아채셨어. 그의 환자가 have difficulty in performing her daily activities 이랬습니다. have difficulty in ing. 이는 생략하고 쓰기도 해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걸 notice, 알아챈 거죠. her daily activities. 그녀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자, 그렇다면 얘가 동사고요. 유고의 목적어고요. 유고의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notice가 무슨 동사라고요? 네,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혹은 현재 분사를 써주게 되는데 물론 PP도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죠. 자, 그러면은 noticed가 어떻게 돼요? BPP로 되면 돼요. 시제는 어떻게 가져가죠? 얘가 과거니까 여기서도 was, 얘가 단수잖아요. 그래서 was noticed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각동사의 수동태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계시던 저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로 바뀌면 그지? to 부정사 to have difficulty 모지라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환자는 알아차림 당한 거죠.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자, 우리 수동태 관용적 표현 전치사 by를 사용하지 않거나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이런 표현들을 볼게요.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살짝 끊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by는 아까 전치사의 by가 왜 등장한다고 했죠? 행위자를 나타내는 경우에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니라서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안 쓰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순합니다.
그냥 얘네들은 이 전치사를 쓰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혹은 행위자가 뭐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찌됐든 행위자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요거 확인을 하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여러분 혹시 중학생? 전치사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오고요. 수동태가 여러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아까 전에 수동태가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처음에 등장하면은 원래는 바이 행위자가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혹은 처음부터 심화를 시험에 내는 경우는 얘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 고등도 당연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서술형이나 아니면 전치사 문제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e interested in. 요거는 우리 굉장히 일찍 만나는 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학년이 윗학년들이 되게 아기 때 배웠던 표현들을 잘 까먹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너 관심 있어? Seeing a movie? 영화 보는 거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뭐뭐로 덮여 있다. 많이 보셨죠? Be covered with 입니다. Most Antarctica. 대부분의 남극 대륙은 is covered with ice and snow. 눈과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다. 자, 그리고 가득 차다라는 표현이에요. Be filled with이죠. The concert hall. 이 콘서트 홀은, 콘서트장은 가득 찼어. 누구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라는 얘기고. 자, be satisfied with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is satisfied with his appearance. 그의 외모에 만족한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죠. 되게 잘생겼나 봐요. The old fisherman, 그 나이든 어부가 was surprised,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어요? At 혹은 얘는 by도 써요. Enormous size of the fish. 그 물고기의 거대한 사이즈에 놀랐답니다. 엄청 컸나 봐요. 자, be engaged in. 요거는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이거 뭐지? 하시는 경우로 많이 등장을 해요. 은근슬쩍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종사하다. So she is engaged in foreign trade. Foreign trade라면 외국과의 trade, 무역이니까 해외 무역에 종사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by, be known to 이거 4개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뒤에 딸려 있는 이 전치사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사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치사 문제로도 잘 등장합니다. as 쓸래, for 쓸래, 뭐 to 쓸래, 뭐 as 쓸래, 뭐 to 쓸래, by 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신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일단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땜시롱 유명한 거예요. 이 뒤에 거 for 뒤에 거 땜시롱 유명한 거예요. So she is known for. 그녀는 유명해. 뭐 때문에? Her fine piano playing. 훌륭한 피아노 연주. 땜시롱 유명해.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로 유명하다. 이렇게. 자, as가 되면 뭐뭐로서 이것으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이나 별칭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this area, 이 지역은 is known as Little Venice. 그래서 작은 베니스. 베니스 그 되게 엄청나게 예쁜 도시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어요. 자, 뭐뭐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건 행위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요거를 보니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man 여기서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is known 알 수 있어 by 뭐에 의해서 알 수 있어? The company 회사요? No 친구요. 친구에 의해서 알 수 있어.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경험으로 따지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사람은 되게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별로인 사람들도 함께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되게 별론데 주변 사람들은 엄청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인복이 많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 His name, 그의 이름은 is known to 누구에게 알려져 있어요? Everybody,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요. In the school, 그 학교에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be caught in 하면 뭐뭐 빗따위를 만나다. 이게 왜 빗따위를 만나다냐면 그것들을 만나서 꼼짝없이 be caught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climbers 이 등산객들이 were caught in 만났어.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난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요럴 때 씁니다. 자, 이번에는 BPP 투부정사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be supposed to, 와우, 엄청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물의 경우 원래 그렇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런 애들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be supposed to, be obliged to, be scheduled to, be required to.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를 기억을 안 해두시면 얘네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라 라는 얘기예요. 자, 18세 이하의 사람들은 are, 18세 미만이죠. are not supposed to enter here.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출입 금지.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에 not이 붙으니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표현을 만듭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be obliged to,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t some restaurant에서는 you may be obliged to pay. 너는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 service charge, 서비스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 데가 있죠. 자, be scheduled to는 schedule. 보면 편하게 아실 수 있겠죠. 뭐말 예정이야. 스케줄 되어 있다. 라는 거죠. He's scheduled to see. 그는 뭐뭐 할 예정이야. See the dentist 했어요. 그러면 치과 의사를 만날 예정이야. 즉 치과에 갈 예정이야. 몇 시에? 3시에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be required to all staff. 모든 직원들은 are required to attend. 참석하기가 요구되는 거죠. 참석하도록 요구됩니다. 어디에? staff meeting today. 오늘 직원 회의에. 즉 모든 직원들이 요구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직원들은 오늘 직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끝이죠. 오케이. 여기 해설이 나와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동태 오늘 3, 4, 5 형식의 기본적인 수동태를 살펴봤습니다. 수동태 해석의 핵심은 수동태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왜 그렇게 BPP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서 쓰느냐? 무엇이다? 주어가 바로 행위의 대상 혹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에 알맞은 우리말 해석을 찾으시는 거, 그거 그래야 우리 수동태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아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도 주옥 같은 내용들과 또 마지막에 엄청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 2번째 시간입니다. 조동사나 시제를 업은 수동태와 더불어서 조금 특이한 형태, 해석하기 까다로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